네, 문제에 대한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일단 952번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었던 거를 얘기를 하자면 다시, 자, 지금 현재 x는 952번이야. t 세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2t다.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다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초일 때의 이 점의 좌표값, t에다가 1 대입하면 1초일 때의 좌표, 뭐 3 대입하면 3초일 때의 좌표값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t가 0에서 5까지의 점 P의 평균 속도와 t가 C에서의 점 P의 속도가 같다. 그랬을 때 C의 값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 표현 보고서 우리 거기에는 되게 근데 친절하게 평균 속도라는 말을 해줬거든 일단. 근데 t가 0에서 t가 5까지의 그냥 점 P의 속도 라고만 나와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이란 말이 만약에 없다고 쳐보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 당연히 평균 속도야. 왜냐면 여기 구간이 나와 있잖아. 0초에서 5초까지라는 구간이 있으면 이거는 그 동안의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은 보통 안 쓰기도 하니까.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t가 C에서의 점 P의 속도다. 이거는 거기에는 아예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바로 이제 순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델타 t에서 델타 x, x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시간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거의 비율값.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시간분의 거리 개념이지. 근데 여기서도 말 하나만 덧붙이자. 이게 속도일 때랑 속력일 때랑 문제가 좀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지. 자, 질문 하나만 할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선 그게 나오나? 0초에서 5초일 텐데 이거 그래프 대략 한 번만 좀 표현을 한번 해볼까? 0이면 0이다. 증가와 감소로 해석을 해야 되나? 자, 이거 미분 한번 해보자. 3t제곱 빼기 4t 더하기 2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허근 갖는 형태네 하필이면. 네, 이거는 됐고. 자, 문제를 좀 다른 걸 한번 내보고 싶은데 뭐 구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한번 이렇게 예를 해보자. 자, 지금 현재 여기 원점이야. 수직선이야. 점 P가 t가 0초일 때 여기 있었어. 그런데 얘가 지금 1초가 되는 순간에 3까지 움직였어. 그리고 t가 2초가 되는 순간에 얘가 한 7 정도까지 움직였다고 해보자. 근데 t가 3초가 되는 순간에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5까지 갔다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얘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1초, 2초, 그리고 3초 여기까지 지금 움직인 중이야. 그러면 얘의 3초 동안의 평균 속도하고 그다음 평균 속력을 만약에 묻는다면 이 답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얘기할 수 있을까? 재원아,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얼마가 나와? 뭐라고? 네. 자, 속도하고 속력, 이거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스칼라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지. 일단 참고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크기와 거기다가 방향을 갖고 있는 애들, 이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스칼라는 이건 크기만 갖고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속도하고 속력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야. 빠르기. 근데 속도는 우리 보통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 V를 보통 이제 속도에 이제 알파벳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뭐 속력하고 그래서 속도를 따지는 게 이 문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움직인 시간은 둘 다 0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3초 동안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시간 분해. 이거는 둘 다 3초 분해야. 근데 여기 분자 자리에다 들어오는 게 약간 달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속력 있잖아. 이거를 얘기하려면 보통 여기에는 총 이동거리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3초 동안에 얼마나 이동을 했어? 라는 걸 보통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속력을 우리가 구할 때.
그러니까 얘의 움직임을 보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3초 동안에 일단 7까지 갔다가 5까지 돌아갔으면 얼마 이동했냐? 다시 0에서 7까지 갔어. 그리고 5까지 돌아갔어. 얼마 이동했냐? 왜 안 웃어 너네? 웃어줘야지 이럴 땐. 얘 개그 치는 거 아니야? 아니 0에서 x가 0일 때부터 해서 x가 7까지 일단 갔잖아. 그럼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7만큼 갔잖아. 근데 7에서 5까지 돌아갔다고 2만큼을 그럼 얼마 움직였냐고. 네, 총 이동거리는 9만큼 움직인 거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속력을 계산하려면 이거는 바로 3만큼을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빠르기. 초속 3. 그러니까 초당 3의 빠르기로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속도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시간분의 변위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변위는 바로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뭐 얘가 얼마나 뭐 왔다 갔다 어떤 지랄을 했는지 뭐 그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0초일 때하고 3초일 때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값만 순수하게. 그러니까 0에서 얘는 7까지 갔다가 뭐 5까지 돌아왔다. 그게 아니라 얘는 0에 있던 애가 최종적으로 5가 됐잖아. 어쨌든 좌표상으로 봤을 때. 그럼 얘는 양의 방향으로 5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야. 이거는 변이 값은 그냥 5라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 애야. 이게 속도 개념. 차이점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변이를 얘기하잖아. 그럼 만약에 이 식을 뭐 아까 우리 xt라고 이제 주어진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시간 3초에서 그러니까 t 나중 거에서 t1을 빼고 그 다음에 x에다가 t2 거 대입하고 여기다 x에다 t1 거를 대입한 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이 구간 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설정하는 방법이잖아. 이게 바로 평균 속도 계산하는 방법이야. 왜냐면 이거 나중 t2일 때의 위치에서 t1일 때 이전 위치를 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좌표값 그냥 빼면은 그 사이에 거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이 값을 나타내는 형태야. 분자가. 변위. 그래서 시간분의 이거는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지금 이건 수직선에서의 움직임이고 얘가 이제 뭐 평면에서 가는 막 이런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거면 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수직선에서 움직임을 갖는 형태에서의 속력과 그다음 속도에 대한 것 정도는 좀 구분을 해주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뒤에 적분에서는 또 이제 활용할 때 이런 것까지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침 거기에 평균 속도와 그 다음에 뭐 피의 속도가 같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앞에 952번은 바로 델타 t 5초일 동안 델타 x가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대입한 거에서 여기다 0을 대입한 걸 빼면 이게 바로 델타 x의 값이 나오겠지. 이게 평균 속도. 그럼 순간 속도는 얘는 저 x를 미분해라. 그리고 t에다가 바로 c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순간 속도에 해당하는 vc의 값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파트에 대한 거 문제 해석할 때 좀 말장난치는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점 P가 954번에 거기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거 하나만 간단하게 검토하고 뒤에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문제 해석이잖아. 일단 자 954번. 자 첫 문장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다. 그러니까 X축위를 점 P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야. 첫 출발점은 원점. 그런데 출발 후 얘의 위치를 뭐라고 정의를 해줬냐면 4t제곱 더하기 4t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나와 있거든. 출발 후 원점을 지나는 순간, 다시 지나는 순간은 순간의 속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해석해줘야 되는 건 첫 번째. 그러면 출발 후 원점을 다시 지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t가 얼마일 텐데? 요거를 일단 항상 필요로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 순간의 속도를 필요로 한다는 건 우리한테 결국에는 이 x를 미분하고 dx dt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t 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만 이 우리가 원하는 순간 속도가 나오는지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로 길다랗게 표현된 표현이 있으면 결국에는 얘가 몇 초일 텐데 라는 것을 우리한테 일단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라는 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을 다시 지난다? 원점이라는 게 바로 좌표값이 즉 x의 값이 0이 될 때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건 얘가 막 왔다가 갔다 하면서 어쨌든 여기를 지난다. 위치가 0이 된다. 그걸 만족하는 t의 값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완전 제곱식 나오네. 얘는 t 빼기 2의 제곱. 그럼 t가 0인 거는 이건 출발하는 순간에 위치가 0이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바로 여기서 t가 2일 때가 바로 2초가 되는 순간에 얘가 다시 x좌표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즉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엔 출발 후 원점을 다시 지나는 순간은 t가 2일 때를 뜻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럼 t가 2가 되는 순간에 바로 x의 t에 대한 순간 변화율 값을 찾으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즉 그냥 이거 미분하고 3t제곱 빼기 8t 더하기 4 이제 여기 t에다가 2 대입하면 돼. 그러면 12 빼기 16 더하기 4 뭐야? 0이네. 이거 중근 갖는 형태였구나. 네. 이 말은 얘가 딱 원점 지나는 순간 있잖아. 그때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도중에 갑자기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보통 방향 바꿀 때다.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을 바꿀 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이동을 하냐. 너무 순간적이라 안 보였지? 이렇게. 그러면 딱 이동 방향 바꾸는 딱 이 순간 있잖아. 여기 왜 웃고 네, 여기 딱 이 순간 있잖아. 여기서는 내 속력이 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또 얘기하는 게 너네 요거 있잖아.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너네가 공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고 쳐봐.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혹시 순간적인 속도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이니? 안 보여? 자, 잘 봐. 이렇게. 그럼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있잖아. 이때의 속력이 당연히 제일 빠르지. 그러다가 얘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슝 해서 딱 멈추고 그리고 나서 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속도만 측면으로 보자면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 엄청 빠르게 올라가다 느려지다가 갑자기 순간 정지. 그리고 나서 다시 빨라져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움직임을 갖는 게 보통 이렇게 연직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잖아. 이때는 바로 순간 속력은 항상 0이다라는 거 좀 생각해야 된다. 네. 이것도 해석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다소 이런 거 할 때는 좀 살짝 물리, 그 과학에서 배웠던 거 그런 걸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963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시간은 충분하겠지. 자, 963번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아까는 X라고 나와 있던 걸 여기서는 좌표값을 FT라고 지정을 해줬어. T 4제곱 빼기 6T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 AT 더하기 3이다. 자, 이 주어진 식만 가지고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 첫 번째 하나 나온다. 출발점의 위치 어딥니까? 출발점 수직선 위에 어디서 출발하고 있어 얘? 3에서 출발하고 있지. 이거 왜냐면 FT가 바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좌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T에다가 0 대입하면 이거 3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직선이 원점이 아닌 여기 3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일단. 근데 출발한 후 P의 운동 방향이 2번만 바뀌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에
운동 방향, 그러니까 전 피해.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뀌도록. 자, 전피의 운동 방향이 두 번을 바뀐다. 이거는 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뭐의 부호냐면 바로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속도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벡터라고 얘기했잖아. 이 속도 값을 계산하면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VT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얘는 현재 양의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란 뜻이야. 그리고 속도가 0이 됐다. 이거는 움직임을 멈췄다. 근데 움직임을 일반적으로 멈추는 건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일 때도 있지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보통 대체로 움직임을 멈추는 경우도 있어. 근데 가다가 멈췄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속도 값은 0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VT가 음수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수직선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잖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속도가 0보다 크다. 근데 얘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은 속도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뀐다는 건 속도가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만 바뀐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줘야지. 이 말을 이걸로 바꿔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려면 바로 얘를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에 대한 식을 하나 얻고, 자,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자, F'T는 4t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2t 빼기 a다 라는 3차식이 나오네. 근데 이 3차식의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얘의 대강의 그래프가 뭐 어떤 모양인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부호가 딱 두 번만 바뀌어야 된대. 근데 참고로 여기서는 범위가 있다. 이거 당연히 t는 0보다 이상이지. 왜냐면 움직임을 갖는데 시각 t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범위는 0보다 이상인 t의 값에 대해서 얘가 바로 부호가 일단 적어도 두 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의 그래프가 또 필요한 상황이잖아. 왜냐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속도 변화가 언제 뭐 두 번만큼 바뀌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할 거야. 이거 편의상 V라고 할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얘기할게. 미분 한 번 해갖고 뭐 했는데 왜 또 미분을 왜 해? 여기서 지금 미분하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나는 요 VT라는 요 V의 그래프 있잖아. 얘가 속도가 부호가 두 번 바뀐다라는 건 지금 현재 VT라는 요 식의 함수값이 0보다 이상인 범위 내에서 언제 0보다 크고 작고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얘의 그래프에 대한 형태를 추론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V'T는 12t 제곱 그 다음 빼기 12. 그럼 얘는 12 t 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12에 t 빼기 1 t 더하기 1. 그럼 현재 여기 t가 마이너스일 때는 사실 의미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는 그냥 개형은 한번 판단해 볼게. 양수 개수인 3차 함수니까 원래 모양은 x축은 빼고 하자. 요런 모양의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 일단. 근데 이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리고 여기가 t가 1일 때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범위는 0보다 큰 범위인 t가 0보다 클 때, 여기 왼쪽은 이제 없는 형태잖아. 이런 형태. 그럼 여기에서 한번 잘 봐봐. 이게 지금 속도의 그래프를 표현한 애다. 근데 얘의 부호가 두 번 바뀐다는 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그래프대로라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t축을 설정을 하잖아. 그럼 여기 앞에 부분은 속도가 양수인 부분, 여기는 속도가 음수인 부분, 그 다음 여기가 속도가 양수인 부분,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딱 이런 그림이 나오면 속도가 운동 방향이 두 번을 바뀐다라는 말에 적절하게 부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때의 함수값 있잖아. 0일 때의 함수값과 그 다음 1일 때의 함수값, 이 두 개의 기준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참고로 얘기하자.
자, V에다가 0을 대입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나오지. 그리고 V에다가 이번엔 1을 대입해보자. 그럼 이거는 극소값이자 얘가 바로 이제 최소로 떨어지는 시점이거든.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적어도 이거 T축 기준으로 해서 속도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여기 이제 3차 함수의 일부분이지. 당연히 여기 왼쪽은 필요 없고, 이게 지금 T가 0인 순간이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서 함수값 이 점이 0, 마이너스 A이고,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속도 VT의 그래프. 이런 모양이지.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판단할 거는 속도가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는 것처럼 딱 두 번이, 속도란다. 미안.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 시점이 나오려면 얘는 당연히 양수여야 돼. 그리고 이거 음수여야 돼. 요거하고 요거. 확인됐습니까? 그래야지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반면에 마이너스 8 빼기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이용하면 A 값이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 아니구나. A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는. 근데 운동 방향 두 번 바꾸는 게 여기서는 거의 뭐 최대치 아닌가? 뭐고 하는 거지? 63번. 네,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수 개수니까 7개다 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겠다. 자, 일반적인 문제 그 앞에 거 해석하는 거에 비해서 이 활용 부분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이런 점에 좀 이제 해석이 좀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많이 연습하고 많이 분석하고 말 표현도 좀 익숙하게 하고 해야 되겠지 일단. 자, 68번 들어갑시다. 자, 968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 역시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야. X는 T 세제곱 빼기 6T 제곱 더하기 9T다.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역시 두 번 바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그때의 위치를 A하고 B라고 한다. A하고 B 사이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위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이거 미분해서 속도 그래프도 한번 또 판정을 한번 해볼게. 자, X 프라임, 즉 V는 3T 제곱 빼기 12T 더하기 9다. 뭐 인수분해는 당연히 되겠지. 얘는 T가 1일 때와 T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현재 V의 그래프 먼저 그릴게. 자, 이거 T가 0인 축이야. 1일 때랑 3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형태가 나온 것, 이게 바로 V의 그래프다. 시각 T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이 딱 두 번 바뀌는 형태겠지. 속도가 양수이다. 양의 방향으로 일부 움직이고,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까지는 다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 3초 이후부터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움직임이 수직선에서 요렇게 가다가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V의 값, 즉 원래의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구해서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이걸로 뭐 증감도 해석 다 가능한 거잖아. 이건 T가 1일 때와 3일 때, 그리고 그때의 X 프라임과 X를 이제 추정을 한다면, 그럼 그래프의 형태는 풀마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T가 1일 때 그때의 함수값 한번 결정해보면 마이너스 5 더하기 9니까 이거는 4, 그 다음에 여기다 3 대입하면은 27, 9, 654, 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현재 이걸로 다시 이제 수직선 위에 시각 T에 대한 위치 값을 한번 결정을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참고로 얘는 0,0을 지나. 그래서 현재 여기 출발할 때는 0,0,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시작점이 0에서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1초가 되는 순간에 극대값 4를 갖고, 그리고 3초가 될 때는 다시 0까지 떨어지고 있어. 그래프는 현재 이런 모양의 형태로 그려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바로 x의 그래프거든. xt, 시각 t에 따른 x의 그래프. 그럼 약간 이걸 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0초에서 1초가 되는 순간까지는 얘가 수직선에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얘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4까지, 딱 4가 되는 지점까지는 먼저 움직임을 가졌다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1초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3초가 될 때까지는 운동 방향이 다시 이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지. 그것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 4라는 지점에서 3초가 되는 순간에 원점까지 다시 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운동 방향을 여기서 바꿔서 또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잖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1초일 때의 위치 4. 그리고 그러니까 A점의 위치는 4가 되겠지. 그리고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이 3초일 때인데 그때의 3초일 때의 위치 값은 3,0을 지나니까 바로 이거 3초일 때 얘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 B점의 위치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4다 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겠다. 자, 977번 한번 보자. 여기 이제 973번부터 뒤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연집 방향 움직임 갖는 순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문제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자, 지금 현재 여기 비탈면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60도. 그리고 현재 여기 딱 요 비탈면의 마지막 경계점 있잖아. 여기에서 수선 위로 그걸 올렸을 때 여기에다가 공을 지금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공의 반지름 아래값은 0.5. 그리고 현재 공의 중심에서 여기 땅까지 얘의 높이는 지금 21m. 네, 그런데 이 공을 자유낙하 시킬 때 t초 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 자, 높이라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위치값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움직임 갖는 것을 그거를 y축 방향으로 세워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높이 ht라는 애를 바로 21 빼기 5t 제곱이다 라고 설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t에다가 0 대입하면 지금 아직 떨어뜨리기 직전의 높이인 21m가 나올 것이고, 여기 t에다가 1 대입, 2 대입, 3 대입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당연히 높이 값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봤다. 공의 속도를 물어봤다. 자, 아까 했던 얘기랑 통하는 거 있어. 자, 어떤 순간의 공의 속도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 그래서 t가 언제인데? 라는 게 항상 필요하지. t가 언제? 그러니까 몇 초일 때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데 이걸 일단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해석하려면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게 이 높이가 또 얼마일 때인지 이걸 또 찾아야 돼. 질문하자. 이거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있잖아. 이거 높이 값이 얼마가 될 때야? 0일 때니 혹시? 왜 보통 공이 땅에 딱 떨어졌어. 그럼 이거는 공의 높이가 0이 될 때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0 대입하면 이 값이 0이 될 때 그때의 t를 구하면 이게 이제 보통 나오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지. 왜냐면 공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공의 위치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 봐봐. 자, 공이 처음에 경사면과 딱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게 여기 이 딱 여기를 지날 때가 아니라 바로 얘가 먼저 여기 이 지점 정도에서 나오지. 이게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 공이 바로 이 경사면에 비탈면에 접할 때, 그때가 지금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때의 이 공의 중심의 땅에서부터의 높이를 찾아야지만 그게 바로 이 높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원의 중심과 공의 중심과 이 접하는 점을 수선으로 연결하면 여기 이 조그만 삼각형 보이는 거 있지? 얘를 확대해서 그려볼게. 이 모양이잖아. 여기가 지금 땅이 있고 이게 비탈면이야.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공의 반지름은 0.5m인 걸 알고 있고, 그다음 여기가 바로 여기가 30도잖아. 그럼 이거 30도이고 직각이 있으니까 1대2가 되니까 여기는 바로 1m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성배? 확인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1m라고 한 게 이 공의 중심에서 딱 땅까지의 높이야. 그리고 이게 공이 비탈면과 충돌하는 순간에 이 공의 높이값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순간에 그때 이 시각 t는 얼마냐 라고 하면 5t제곱이 20이니까 여기서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지만 어차피 시간은 떨어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니까 양의 값을 체크해야 되잖아. 바로 이거 2초일 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2초가 되면 얘는 정확히 땅에서의 높이가 1m 되는 지점에 공의 중심이 있고 그때가 바로 비탈면과 충돌하는 순간이 된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거 시각 t가 2초가 되는 순간의 이 공의 높이의 값을 구하여라. 속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위치를 주어졌다. 속도를 구하자. 바로 미분을 하자. h't 마이너스 10t. 그리고 여기서 t가 2일 때니까 h'2를 구하면 마이너스 20이라는 속도값이 나와. 이거 미터/세크다 단위는. 근데 참고로 얘기하자. 이거 왜 마이너스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공을 던져 올렸을 때 던질 때가 이게 양의 방향, 그리고 떨어질 때는 음의 방향. 그러니까 공의 속도가 음수가 나온 건 절대 이상한 건 아니지 일단.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0m/s 이것이 바로 공이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도 만약에 이거 속력값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 이게 속력이 된다. 여기서는. 네, 978번은 해석은 완전히 같은 부분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 네, 그래서 983번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래프 해석하는 걸로 바로 들어갈까요? 983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를 주어졌다. 이거 위치야, 지금. 시각 T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거 그래프 해석할 때 같이 한번 보자. 지금 현재 처음에 위치에서 출발해서 이게 위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건 뒤로 가고 있는 중이란 뜻이야. 그러다가 지금 현재 여기 T축하고 교점이 생긴 거, 이게 다시 원점 지날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점 P가 원점에서 일부 뒤로 지금 요 y값이 안 나와 있잖아. 편의상 마이너스 a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원점일 때 마이너스 a까지 일단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점까지 온 상황이 딱 여기까지의 그림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극대값 시각 t가 7일 때, 그럼 이 7일 때의 극대값의 위치를 편의상 이번엔 b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까지 b가 되는 지점까지는 또 양의 방향으로 움직임을 가진 거야. 그러다가 극대값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다. 값이 작아진다는 건 위치가 다시 줄어드는, 이렇게 다시 뒤로 가고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10초 여기 10초일 때 위치가 지금 음의 값이 됐다는 건 10초일 때는 이미 저기 어딘가 이것보다 더 낮은가? 한 요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준 거란 얘기지. 자, 그런데 이제 t는 0에서 10초까지만 일단 해석을 했다라고 했고, 다음 중 올바른 것을 판단하시오라고 했다. 자, 기억에 점 P는 출발 후 원점으로 2번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 자, 출발 후 원점, 이거 출발할 때의 원점이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출발 후 원점으로 돌아온 시점, 여기도 출발 후 원점으로 돌아온 시점. 왜냐면 좌표가 0이 나왔으니까 내 기억은 맞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니은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느냐.
아까 뭐 이거 해석했던 대로라면 운동 방향을 처음에 한번 바꾸는 시점이 있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운동 방향 한번 바꾸고 또다시 돌아가고 있으니까 두 번 바꾸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해석하고 싶다면 그럼 이거는 높낮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 증가가 바뀌는 이 경계 부분 있잖아. 이게 운동 방향 바꾸는 시점이야. 그리고 이걸 속도로 해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울기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속도는 지금 이 위치 x 값을 미분하면 이게 속도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증가와 감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애고, V에서 이제 부호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부호라는 것은 바로 도함수의 부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현재 여기서는 지금 어느 순간에서든 접선을 그으면 이건 음의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고 있는 중. 그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접선을 여기서 긋게 되면 다 양수인 접선을 긋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또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속도가 음수인 형태들.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나는 이거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여기다 도함수의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돼. t축에 맞춰서 11대와 7일대와 그 다음 여기 이때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함수의 그래프 있잖아. f'이 지금 현재 여기서 0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고 f'이 0 나오는 게 여기잖아.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가 처음에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음의 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니까 f'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는. 근데 이거 3차 함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거 2차 함수 나와야 되잖아. 그럼 2차 함수는 당연히 여기서 위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이게 지금 현재 V의 그래프를 그린 애야. 그럼 이 V의 그래프 그린 걸로만 봐도 얘는 운동 방향을 지금 2번 바꾸고 있다라는 말은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속도가 0이면서 지금 부호가 바뀌는 경계점 있지? 이게 운동 방향 바꾸는 지점들. 자, 디귿. 전 P가 출발로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첫 번째 운동 방향 바꿀 때가 여기야. 여기. 이 시점에서 가속도는 양수이다. 자, 가속도의 값은 우리 V를 구한 거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이게 바로 가속도가 나온다고 했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V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여기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가속도, 순간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되잖아. 이거 지금 현재 이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 가속도 값하고 일치하는 애야. 그런데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잖아. 이거 바로 현재 양수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속도는 양수이다라는 디귿도 맞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지금 정보가 다 맞다라고 판단이 되겠다. 네, 해석 부분에 대한 거 좀 신경 써서 연습 많이 하자. 자,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 해석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 볼까요? 네, 비슷한 부분이니까. 지금 저기 989번하고 990번은 내가 쓴 건데 저거 구분하는 거 좀 중요해서 일단 한번 해본 거다. 그리고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하나 정도만 할까? 네, 마무리하는 문제 999번 한 번만 볼까? 딱 세 문제만 일단 마무리하고 내용에 대한 거 한번 오늘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혹시 뭐 기타 다른 거 문제 풀었는데 추가 질문 있거나 나중에 채울 때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이제 검토하도록 합시다. 자, 세 문제 마무리하자. 989, 990. 자, 저 세 문제 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눴다. 이거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그런데 자,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했을 때 델타 X를 0에 가깝게 보낼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바로 dy dx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순간 변화율, 혹은 뭐 이 표현은 이제 도함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 이제. 근데 의미상으로 그냥 순간 변화율이라고 쓰도록 하자. 그리고 얘를 우리는 보통 이제 y'이나 뭐 f'x 이런 거랑 다 동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뭔가 다른 변수로 바꾸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제 속도나 또는 평균 속도 이런 개념들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지. 나 여기에다가 델타 t를 적용을 하고 여기다 델타 x 위치의 변화량을 한번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보겠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평균이라는 말을 유지를 했을 때 시각에 대한 위치가 얼마가 바뀌는지 비율을 적용한 이게 평균 속력이잖아. 속도잖아. 근데 얘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 대한,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되는 얘기도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델타 t의 극한을 취해서 이것을 델타 t분의 델타 x를 취하면 이것도 dx d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애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되는 애잖아.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x'을 시각 t에 대해서 x를 미분한 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평균적인 속도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극한을 취해서 즉 미분만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화로 바꿀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있는 대상들을 이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변수만 좀 다른 걸로 바꾸면 변화율이라는 것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그냥 나는 L이라는 애를 시각 T로 나눠서 시각이 얼마나 바뀌는 동안에 길이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나타내 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적인 걸로 볼 거냐 아니면 LT라는 애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바로 여기다 T를 대입해서 순간적인 길이의 변화율을 볼 것이냐. 다 지금 이 적용했던 것들을 다른 변수로 바꾸면서 응용시키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DL, DT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 이거 길이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애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애겠지. 그리고 또 분자에다가 S를 쓰겠다. 넓이를 시각 T에 대한 변화율로 나누게 된다면 이것은 넓이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시각 T에 대해서 평균적인 변화 비율 값으로 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극한 취해서 ds, dt로 바꾸게 되면 이것은 넓이의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S'T라고 놓을 수도 있는 애잖아. 자, 이걸 부피로 바꾼다. 그러면 부피의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율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수 X하고 Y 사이의 관계였던 것을 바로 시각 T와 다른 L 또는 뭐 S 또는 V 이런 것들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과 활용을 낼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이제 마련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일단 989번하고 990번 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자, 저 두 문제 있잖아. 저 묻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거고 일반적으로는 저 두 문제가 아예 한 문제로 합쳐져서 나오는 편이야. 자, 지금 현재 가로등 문제. 그래서 나는 그 두 문제를 합쳐서 그냥 989번 있잖아. 요거에다 그냥 아예 두 문제를 다 내볼게 일단. 자, 첫 번째 여기 가로등이 있는 상태야. 자, 여기서 빛을 막 이렇게 비추고 있는 상황이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0인 사람이 작네. 맞잖아. 나보다 좀 작잖아. 키가 180인 사람이 높이가 4.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자, 높이가 4.5m래 이게. 바로 밑에서 출발했다는 건 처음에 이 키가 1.8m인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중이란 얘기야. 근데 얘가 몇 초마다 1.2m의 빠르기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력은 초속 1.2m의 빠르기야. 그랬을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1번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자, 2번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자, 이 두 문제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이거를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움직임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쳐보자. 뭐 예를 들면 t초가 지난 상황에 현재 이 사람의 위치가 한 요 정도가 됐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빛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비쳤을 때 그림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비치는지.
여기선 첫 번째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그림자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 L의 값을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LT는 바로 요만큼의 길이를 뜻하는 거야. 근데 2번 문제 있잖아.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다. 이거는 말 그대로 끝, 그냥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한 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방금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했었던 야 여기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얘가 막 움직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의 속도를 궁금해한다. 이건 바로 이 지금 그림자의 끝에 해당하는 이 점이 있잖아. 이 점의 위치 값을 우리가 바로 XT라는 애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쭉 펼쳤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위치했을 때는 원래 그림자가 당연히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위에서 광원이 비추면 그림자는 여기 밑에만 있을 테니까. 그럼 그림자 끝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위치를 계속 바꿀 때마다 그림자 끝은 여기로 옮겨갔다가 또 사람이 위치가 더 옮겨가면 그림자는 또 여기 이 끝으로 옮겨갔다가 점점점 위치를 바꾸잖아. 바로 이 빨간색 점들의 위치를 시각 T에 따라서 표현을 할 수 있는 XT의 값이 필요하다고. 여기까지는 확인됐습니까? 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각 T에 따라서 바로 요 지금 이 빨간색 점의 좌표라든가 또는 이 노란색 성분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참고로 T초일 때의 위치는 여기라고 했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이 빠르기로 T초 동안 움직임을 가졌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인 거리는 일단 1.2tm만큼을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거 이용해서 우리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 구하고 뭐 이 끝점의 좌표 표현할 때 하는 방법 다 닮음 이용할 거야. 자, 삼각형 표현합시다. 자, 첫 번째 하나 이거 4.5m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잘랐을 때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여기가 1.2t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한 상태야. 근데 나 지금 현재 여기 노란색 선분의 길이 이만큼 이 길이가 지금 필요해. 이 편의상 그냥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하고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 있잖아. 사람이 서 있는 부분. 이거 두 개 확실하게 닮음이잖아. 직각 있고 직각 있고 여기 공통각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의 키의 크기는 작은 키 1.8m였고 그 다음 이거 네모잖아. 맞습니까? 네, 비례식 이용하면 이 네모가 적어도 이 t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4.5 대 1.8은 즉 45 대 18은 1.2t 더하기 네모 요 전체 길이 대 네모. 자, 이것도 나누자. 9, 5, 45, 9, 2니까 이거 5 네모는 이거 곱하면 2.4t 더하기 2네모랑 같다. 그럼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3네모가 2.4t잖아. 그럼 여기서 3 나누면 0.8t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로 이 거리가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바로 이 거리 있잖아. 이거 0.8t라는 거를 지금 방금 찾은 거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의 1번 문제. 여기서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이냐? 바로 t초가 지난 순간에 이 사람의 이 그림자의 순수한 길이는 0.8t야. 그러니까 얘는 0.8t만큼의 길이를 계속 갖고 있는 중이야. 얘가 움직임을 뭐 시작한 지 3초가 지났다.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그림자가 2.4m가 나온다는 얘기고 5초가 지나면 그림자만 4m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근데 문제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이게 순간 변화율이야? 아니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순간 변화율이긴 해.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있잖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뭐 몇 초일 때인지 아니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도 몇 초일 때인지 안 주어졌잖아. 근데 그게 안 주어진 이유는 어차피 얘 변화율 구하면 항상 일정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야. 여기서 순간 변화율 구해도 평균 변화율 구해도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온다고. 왜냐면 이게 t에 대한 1차식밖에 안 되잖아. 맞냐? 그러면 봐봐. t에 대한 1차식을 여기다 표현하면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도 이 두 점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고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해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론 여기서는 뭐 접선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미분하면 이 앞에 개수인 기울기 값이 그대로 나오잖아. 한마디로 여기서는 L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치면 얘가 그냥 0.8밖에 안 나온다고. 이거 L'T잖아. 됐습니까? 네. 자, 이거 단위는 당연히 그림자의 길이, 단위, 미터, 그리고 초당 얼마나 바뀌는지 0.8 m/s. 이게 바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 그림자 끝에 시각 t일 때의 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점 t의 좌표,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 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원점일 때 이 점의 좌표는 이거 두 개 더하면 2t 나오잖아. 여기는 바로 2t겠지. 일단 점 p의 좌표가. 그러면 그림자 끝의 위치는 바로 좌표로 표현한 게 바로 2t 값이야. 여기를 원점으로 시작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원점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근데 얘도 상관없어. 여기 ET에다가 뭐 어떤 상수가 더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점 P의 위치를 바로 속도에 아니 저 뭐야 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빠르기에 대한 것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위치를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값으로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치 x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미분하면 얘도 항상 2란 일정 값밖에 안 나오지. 네, 이것도 단위는 m/s야. 왜냐면 지금 지금 이 수직선에서의 거리의 단위가 지금 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요거 두 개가 이 문제의 차이점이다. 하나는 길이의 변화율이다. 하나는 이거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989번 그림이나 뭐 문제 나오는 거 있지, 상황. 요거 이렇게 두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게 워낙 그냥 옛날부터의 고전 문제야. 네,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해줘야만 한다는 얘기야. 자, 999번 마무리 하나 하자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적분 내용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도망쳐. 잡으러.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이 반지름이 길이가 3이고 높이가 9인 원뿔이 있다. 자, 원뿔 그려봅시다. 지금 현재 이거 반지름은 3이다. 여기 높이는 9다. 라고 주어진 상태야. 근데 비어있대. 근데 이 그릇에 매 초마다 1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을 한다. 참 그렇게 조절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몇 초마다 1만큼씩 높이가 상승한대. 그럼 쏟아붓는 물의 양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몇 초마다 1만큼씩 이렇게 높아져야 돼. 그럼 여기서의 부피랑 여기서의 부피가 다르다는 건 물 트는 속도를 다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런데 그렇게 상승하도록,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물을 부을 때 3초 후 수면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자, 일단 목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바로 부피 값을 시각 t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에 대한 변화 비율 값을 묻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정리할 수 있는 건 3초 후란 말 자체가 3초 일 때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하려면 그러면 v를 시각 t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걔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지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피의 시각에 따른 순간 변화율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3초 후니까 바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최종적으로 v'3이라는 값, 이 값을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나의 구해야 되는 목표는 이것이다. 그럼 1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 아닐까? vt가 무엇인지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각 t에 따라서.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자. 자, 물을 t초 동안 한번 틀어놨다고 쳐보자. 자, t초 동안. 그럼 그때의 부피를 표현하려면 원뿔의 부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원뿔의 부피를 알려면 바로 이때의 반지름의 길이와 이 높이 값이 일단 필요하겠지. 그것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t초 동안 틀어놓으면 매 초마다 이거 수면의 높이 1만큼씩 올라간다며. 1만큼씩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은 당연히 t초 동안 틀어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면이 차오른 높이는 t cm만큼 차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최초의 그림하고의 관계를 얘기할까? 자, 처음에 원뿔 삼각형으로 옆면 봤다. 여기다 물 채운 양 옆에다가 그리잖아.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9라는 것은 높이하고 반지름이 1대 3의 비율로 지금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지금 물을 채웠을 때 그 높이를 t라고 했다면 이때의 반지름은 바로 3분의 1t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네, 반지름과 높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부피를 이제 구하자. 자, 민넓이는 9분의 1 t제곱 파이. 자, 분자에다 파이 쓰자. 높이 곱하자 t. 그리고 거기다가 3분의 1배를 하자. 이거 3분의 1배 빠뜨리면 안 되지. 항상 고2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이거 뿔의 부피 어떻게 구했죠?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자,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구의 부피 공식. 시끄러워. 넌 됐어 조용히. 네. 구의 건널비 뭡니까? 네. 왜 한 명만 대답해? 너 알았어. 그래. 네. 자, 참고로 얘기하자.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 모르면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모든 뿔의 부피는 항상 민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게 항상 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정리합시다. 얘는 27분의 파이 t의 세제곱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 이건 v가. 이렇게 아직 v지. 그러면 v 프라임 t는 즉 dv dt는 이거 미분하게 되면 9분의 파이 t의 제곱이잖아. 네, 그러면 바로 3초가 되는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니까 난 미분한 이 도함수에다가 t에다가 3을 대입하겠다. 네, 그러면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초당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부피가 바뀌는 빠르기, 순간적인 빠르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거 양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 계산했는데 음수 나오면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중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다. 네. 답은 1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뭐 당장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이런 범위를 지금 학습할 건 아니니까 조금 가까운 미래에 이제 다시 복습을 하게 되겠지만 미리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좀 알차게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복습 많이 해줘야 된다.